앞에서 머무르는 당신에게는 네. 어떤 식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네. 책 소개도 같이 좀 더불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제가 첫 번째 책이 질문을 던져라 책이 답한다였는데요. 일종의 그 책 리뷰를 통해서 세상에는 이렇게 좋은 많은 책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책이 나온 이후에 기업과 대학에서 이제 강연을 많이 했어요. 많이 했는데 이 강연 끝에 그러니까 청중들이죠. 청중들에게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, 또 하나는 어떤 책을 골라야 하느냐, 이게 아주 주된 질문이었어요. 그러니까 막연히 이제 제가 책을 좀 많이 읽고 뭐 책도 냈다고 하니까 저에게서 어떤 책을 고르는 법, 독서법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건데 사실은 자기만의 독서법이 있는 문제거든요. 책이 이로운 줄 알고 또 유익한 줄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. 아주 가장 쉬운 것부터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. 그래서 좀 쉽게 그리고 또 저의 케이스를 들어서 저는 뭐 똑똑하지도 않고 또 집에 뭐 책이 잔뜩 있는 것도 아니고 학자의 집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여러분처럼 이렇게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부족한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책을 좋아하게 된 그 사연들을 스토리를 쭉 적어드리고 또 그것들 제가 알고 있는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살아오고 있는 가운데서 참 잘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게 요 일일 텐데 그 이야기를 진솔하게 좀 담고 싶었습니다. 네. 그렇다고 하면 그 많은 청중들도 그렇고 또 거기에 이제 질문을 했던 네. 독자들도 그럴 거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책 앞에 머뭇거리고 책을 집도 못하고 제대로 독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? 또 그거에 대한 뭐 이 책에서 드리는 해답이 있다면? 우선은 책에 대해서 꽤 그 문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책을 많이 접하지 못했던 경험이 부족했던 탓일 텐데요. 그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때부터 또 중학교, 고등학교 우리가 배움을 넓혀 나가는 것처럼 이 독서의 지평도 천천히 넓혀줬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 자체가 책을 권하기보다는 교과서나 참고서를 권하는 어떤 그런 교육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은 멀어졌습니다. 머리는 컸는데 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 막연한 두려움과 부끄러움도 좀 있고요. 그래서 시작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무엇인가 좀 고르려고 한다면 많이 읽었던 사람 아니면 위대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또 심지어는 베스트셀러나 고전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책들을 이제 찾게 되죠. 근데 이거는 나하고 사실은 괴리가 좀 있거든요. 어떤 이 독서라는 것도 수준이 있고 처음부터 밟아 나가야 하는 어떤 그 걸음걸이가 있는데 그것을 그냥 멀리뛰기 식으로 딱 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10페이지, 20페이지 넘기지 못해서 이게 서로 책과의 궁합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책을 덮어버리게 되고 그나마 읽고 싶다라고 하는 의욕마저도 잃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의 3명, 10명 중 3명이 1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일찍 책을 잘못 만나서 아니면 읽기를 주저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반면에 7명 정도는 한 달에 한 1.7권 정도를 읽는다고 하는데 1.3권이네요. 그럼 1년에 한 15권 정도 되는데 아예 읽지 않는 사람과 15권 읽는 사람 차이들이 있고 또 정말로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온라인 서점에서 뭐 한 100만원 클럽, 120만원 클럽 뭐 이런 게 있는데 1년 동안 책을 120만원 산다고 해요. 그 사람들의 어떤 차이가 지금 독서가와 독서를 포기한 사람과의 차이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렇다고 하면 그런 어떤 책 앞에서 머뭇거리는 분들 활자 중독을 좀 하고 싶은 분들도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9년 동안 수많은 책에 리뷰도 했고 저자도 만나봤을 거고
또 책이랑 같이 어떻게 보면 무언의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. 네네. 그러면 그걸 통해서 느끼는 내용을 가지고 이 책을 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머뭇거리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스텝 밟아가면 좀 잘할 수 있을까? 네, 그런 어떤 단계별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준다면. 예, 그 내용이 이제 이 책에 다 담겨 있는데요. 네, 이 책인데, 책 자체에서 무엇인가를 빼내기 위해서는 먼저 책과 친해져야 됩니다. 예, 그래서 저 역시 이 책을 처음 시작할 때 한 1년여 동안 소설만 읽었어요.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누군가 뭐 스승 되시는 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 건데,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책 소설을 읽다 보니 소설 속에 있는 내용보다는 이 손에 책이 항상 들려있는 이 습관, 그것을 1년 동안 소설을 읽으면서 익힌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책이라는 것이 즐겁구나, 이게 뭐 유익하고 이롭고 이렇다기보다는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즐겁고 또 시간을 잊는 데는 최고구나,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TV나 영화, 뭐 드라마를 봤었다고 한다면 틈이 나면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앞으로 오게 된 거죠. 거기까지가 아마 즐거운 독서의 시작일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그 다음부터인데, 내가 알고 싶은 거, 내가 궁금한 거, 내가 또 지금 현재 내 생활에서 무엇인가가 더 필요한 부분, 이런 부분들을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. 습관이 든 이후에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 원장 같은 경우는 이 바둑을 처음 시작했을 때 책을 한 20권을 읽었다고 해요. 바둑 관련 책을 20권 정도 읽었는데, 그리고 나서 실력이 갑자기 늘었느냐? 그건 아닌데, 처음에는 뭐, 바둑 시작할 때는 또 똑같은 시작이었지만, 책을 읽고 난 이후에는 어떤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남들보다 더 빨리 바둑을 쉽게 익힐 수 있었다. 뭐,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, 책을 즐겨 읽다 보면, 무엇인가 새로운 거, 궁금한 게 생기면, 다른 사람에게 묻기보다는 책을 통해서 먼저 스스로 배워나가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게 되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좀 더 넓고 깊게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. 그것이 아마 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나중에는 굳이 책을 읽지 말라고 해도 읽게 되는 그런 독서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이제 사실 독서는 이제 공부가 아니라 이제 즐거움이다. 그렇죠. 즐겁지 않으면 이제 책을 읽지 말라고 했는데, 과거 맞는지 모르겠지만 과거 제가 이석이라는 저자분의 나는 읽는 대로 책 읽는다, 만들어진다. 만들어진다. 그 책에서 제가 그 책은 숙제가 아니다.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어요. 근데 사실 책을 읽는 게 어느덧 우리는 무언가를 이렇게 이루는 거, 즐거움보다 내가 다 읽었구나, 해냈구나 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. 그런 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간단한 노하우라도 있다면? 뭐 다시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, 재미있는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, 그러니까 이 N세대라고 하죠. 요즘 젊은 세대들은 컴퓨터라든가 게임 뭐 이런 데 익숙하다 보니까 스크롤의 압박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어느 정도 이 같은 컨텐츠가 어느 정도 길이가 길어져 버리면 쉽게 포기해 버려요. 예전에는 우리 수업 시간만 해도 50분의 수업이었는데 50분 동안 다 집중을 못 한다고 하죠. 요즘 친구들이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이 긴 숨으로 읽어야 되는 이 책들을 쉽게 읽지를 못하게 되니까, 진짜 모처럼 내가 책을 끝까지 읽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에게 대견스러워하고 되게 즐거워하죠. 그것도 어떤 책을 읽는 완독의 기쁨일 거예요. 쉬운 책을 만나고 또 재미있는 책을 만나고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고전과 같은 어려운 책, 그러면서도 정말 그 보물과 같은 책들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지금의 우리 어떤 수준에서 고전을 그냥 무작정 대하는 건 책을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책을 좀 자주 접하고 또 이걸 꾸준히 읽고 다 읽고 하려면 해리포터라든가 삼국지라든가 뭐 이런
김미용의 소설이라든가 뭐 이런 소설들에도 하나를 읽게 되면 무엇인가를 이뤘다라는 어떤 체험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저도 처음에 책을 읽을 때 네. 가장 크게 이제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책 하나가 지금 그 책이 아직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네. 책 읽는 책. 네네네. 박민영 씨가 쓴 책이죠. 책 읽는 책의 이제 저자. 네네. 네, 그 책을 저도 한번 읽고 나서 그 책 안에 책을 읽는 거거든요. 네네. 지금 뭐 쓰신 책도 책 읽는 책인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러면서 그 저자가 생각하고 있는 저자의 또 책 생각들, 네, 어떻게 책을 읽어가는 방법들을 그 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서 하여튼 되게 그때 감정 깊게 그리고 책을 알게 됐던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그 항아리 독서론이라는 게 있어요. 네네. 책에 이렇게 보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네.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보면서 와 이게 참 지금의 우리가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또 책을 읽으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되게 좋은 의미가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항아리 독서론 어떤 건지 한번 독자분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주시겠어요? 예, 요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. 항아리 대신 이 포트를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 포트가 우리의 머리입니다. 머리고요. 여기에 담겨 있는 물이 독서량이죠. 그래서 한 권을 읽을 때, 10권을 읽을 때, 20권을 읽을 때, 100권, 200권을 읽어도 이것이 넘쳐나지 않으면 한 권을 읽을 때와 어느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알지를 못해요.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하면서 쉽게 지치고 또 아니면은 회의를 느끼는 것이 일종의 성과주의라고 할까요?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가 나에게 확 느껴지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설을 읽거나 뭐 재미를 추구하거나 킬링타임으로 무엇을 봤을 때는 시간 때웠다, 영화 보는 만큼 봤다,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남들이 좋다고 하는 책들, 유익한 책들 뭐 봤는데 실제로 내 몸에 이게 체득이 됐는지 이건 모른다는 거죠. 근데 여기까지는 정말 몰라요. 사람마다 이 포트가 크기가 다르듯이 사람의 어떤 지능도 다르고 또 두뇌의 어떤 명석함도 다르고 또 어떻게 읽었는지도 다르겠죠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권만 읽어도 꽉 찰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0권을 읽어도 다 차지 못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정답은 뭐냐면 언젠가는 넘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꾸준히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뇌에서 넘쳐나는 때를 만나게 되는데요. 이것은 뭐 그냥 쉽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칼 구스타프 융의 어떤 그 무의식론에 나옵니다.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배운 것들이 뇌의 이 무의식에 다 저장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발현이 된다라는 건데 독서 역시 마찬가지거든요. 책을 읽으면서 내가 거기서 배우고 또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머리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게 필요한 때 아니면 부지불식 중에 튀어나오게 된다는 거죠. 그런데 정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전에 읽었던 책 어느 저자의 이야기 뭐 어떤 스토리였는데 라고 했을 때 그때 느끼는 그 짜릿한 쾌감 아니면 소름 뭐 이런 것이 항아리 독서 즉 항아리에서 물이 넘쳐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 순간만 딱 경험하고 나면 굳이 책을 읽지 말라고 해도 읽게 됩니다. 특히 이제 남자들은 이 적당히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아리까리해질 때 그때 우리가 읽었던 어떤 소설이라든가 영화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그냥 절절절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런 때가 아마 이런 때가 아닌가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. 이때까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언젠간 찾아옵니다. 그 마지막으로 사실 김은섭의 저자에게 책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책은 뭐뭐이다 나에게 있어 책은 뭐뭐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뭐뭐뭐가 무엇을 해당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? 저는 이게 한 5년 전인가요? 네이버의 대표 카페죠.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카페에서도 한번 들어본 질문인데요. 거기에서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책은 목로주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저에게는
학창 시절 이제 제가 건국대학교를 나왔는데 이 딸깍발이라고 하는 그런 술집이 있었어요. 일종의 이 학사 주점이었는데 목로 주점이라고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낮은 그 도수의 백열등이 있고 많은 선배와 친구와 후배들 많은 사람이 어울리고 또 거기에서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고 어떤 회포도 풀 수 있는 그런 공간. 어떤 사람은 뭐 해우소라고 얘기도 하고요. 또 어떤 사람은 생각 저장소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목로주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책을 만나면서 그 책을 통해서 일상의 어떤 시름이라든가 또 고단함 같은 것들을 잊고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네. 그리고 잘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